행복한 줄 알아야겠죠?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꿈을 아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이전에 누가 한 말인데 저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웃음을 아끼면 절대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시죠? 네. 건강하게 원하시죠? 네. 뭐 해야 돼요? 웃고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은 몸이 뭐예요? 저절로 낫는 것이 뉴스타트 법칙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하면서 오늘 준비하는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박수소리 봐서. 이 정도 가지고 강의하기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하겠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로 우리나라 질병을 발표했는데 제가 쉽게 나무에다가 질병의 열매를 맺혀봅니다. 세상에 2020년 한 해만도 암으로 투병하시는 사람이 243만 명. 적어요, 많아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버려. 뭐라고? 경상도 말로 막 억수로 많대. 충청도 말로 겁나게 많아요. 서울 말로 그렇지. 야, 세상에 어떻게 243만 명입니까? 그러면 2023년에는요 더 증가됐겠죠? 올해는요 거의 뭐 250만 명 육박하겠죠. 정말 여러분 1년 동안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내는 그 병원비 있죠? 그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배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약 600조 되죠? 근데 모든 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비, 진료비로 내는 그 비용이 약 1200조가 넘어요. 정확한 통계 아닙니다. 대충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 배예요? 2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그 돈이 다 어떤 돈이에요? 정말 지난 3, 40년 동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쓰고 모은 돈인데 물론 보험 혜택을 받긴 받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이러면 746만 명. 안 놀래요? 자, 아침마당 알바 오셨어요, 여러분? 예? 제가 아침마당 추천 강사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암 환자가 243만 명이래요. 저 10만 원짜리.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알바비 안 줘. 고혈압 환자는 746만 명이래요. 좋아해요, 지금? 안타까워해야지. 당뇨병 환자 570만. 5천만 인구 중에 뭐예요? 토탈 해봐요. 언뜻 토탈해도 몇 명이에요 지금? 거의 1,600~700명. 1,600~7만 명. 와. 거기에다가 고인슐린 중에 성인 3분의 2, 고지혈증 성인 절반 이상, 혈전증 35세 이상 대부분.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진짜 건강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자,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나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 뿌리가 그 훈민정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외우십니까? 꽃 벽고 열매 만나니. 뭐가? 뿌리 깃은 난간 하면서 뭐요? 뿌리가 그 나무를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럼 뿌리는 곧 무엇의 문제예요? 그 뿌리는 곧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뭐예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무슨 문제인가요? 내 자신의 지난 과거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나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또 나쁜 공기, 가장 결정적인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합니다. 따라서요.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의 생활 습관을 고치자. 불치의 병은 없다. 불치의 습관만이 있을 뿐이다. 자, 이곳에 와서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한번 생활해 봅니까?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고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습관이 이제 뭐예요? 서서히 매일매일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생활 습관을 깨닫고 잘못된 걸 깨닫고 이렇게 바꿔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월수 저녁 강의를 듣고, 부족하지만 서대도 강의를, 건강 강의를 듣고, 그렇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로 회복률이 높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건 박수가 아니에요. 박수 치지 말라니까. 아이, 박수 치지 말라니까, 박수 치지.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건강 강의를 들으면 뭐요, 꼭 그 한 강의에는 한 주제가 있거든요. 내가 알지만은 잊어버렸던 거, 실천 못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지. 지난 월요일에 제가 무슨 강의 했습니까? 어제 그제 무슨 강의 했죠? 예? 엊그제.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돼 있다고? 되게 돼 있다. 질병은 되게 돼 있는 게 안 된 게 질병이다. 왜 안 되게 됐는가? 뭐 이런 생활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게 돼 있는가? 뭐요? 어떻게? 뉴스타트 건강식하고 건강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그러면 뭐요? 되게 돼 있는 것이 안 되어서 병이 왔는데, 그 안 된 것을 되게 하는 법이 약이나 어떤 그런 병원 치료보다도 뭐요? 나의 이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뭐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뭘 고쳐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나를 고쳐갑니다. 자, 에덴병원에 오셔서 여러분, 건강,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를 고쳐 나가야 돼요. 자, 어떻게 고칠까요? 첫째, 식사. 중요합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주는 맘 먹으면 돼요. 그렇죠? 단, 간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속식하지 말고, 또 폭식도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이 식생활 습관이에요, 습관.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 한 숟갈 집어넣고 입에 몇 번 씹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못했는데 다른 뉴스타트 할 때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탁자에다가 모래시계 올려놓고 30분짜리 30분 내에 밥 먹으면 벌칙을 줬어요. 무슨 벌칙 줬을까요? 무슨 벌칙? 아이, 그거 너무하죠. 제가 준 벌칙 중에 제일 좋은 법칙이면 서대두를 1분간 가지고 놀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천천히 먹어야 돼요. 빨리 먹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만의 지름길이에요. 빨리 먹으면은 뭐요? 확 들어가요. 예, 영양소가 소화 안 된 채로. 그럼 뭐예요? 그게 찌꺼기가 된다 거예요. 이게 천천히 명심하십시오. 100번 씹으면 100살 산다. 맞을까 틀릴까요? 자기가 씹는 횟수만큼 산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먹되 정말 중요한 법. 밥다 반다. 따라하십시오. 밥다 반다. 밥 따로 먹고 반찬 따로 먹고. 그러면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현미 밥의 그 고유한 고소함, 그 담백함, 그 감미로움을 진짜 여러분 달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으면 섞여요. 그래서 뭐요? 현미의 그 고소함을 못 느껴요. 왜? 반찬의 그 센 맛 때문에. 뭐 짜고 맵고 약간 그게 있잖아요, 그런 맛. 그 맛이 이걸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요. 한 번은 실천해 보세요. 밥만 드셔보세요, 한 숟갈. 그리고 몇 번 씹으라고요? 100번 씹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거의 60, 70%는 그냥 배설될 수 있어요. 특히 야채는 70% 이상이 그냥 배설돼 버려요. 여러분, 돈 벌면 뭐예요? 그냥 낭비돼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저축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몸에 영양소를 잘 흡수되게 하려면 뭐요? 천천히 오래오래 씹으면 우리의 몸에서 프티아닌이 나와서 또 뭐 이런저런 뭐 효소들이 나와서 뭐요?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뭐요?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몸으로 끌고 들어가서 뭐요?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영양소를 착착착착 공급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뭐요? 쏙 들어가서 뭐요?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니까 뭐예요? 필요 없네? 싹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먹는 것, 간식하지 않는 것, 정말 이게 좋은 식생활 습관으로 뭐요? 착착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그럼요. 야채는요, 많이 흡수돼야지 30%예요. 근데 오래 씹을수록 50%, 60% 흡수율이 높아한단 말이에요. 그 야채 속에 잡초에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식생활 개선해 나가십시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더 중요해요. 비건한 예로
고기를 100번 씹어 먹는 것하고 현미를 10번 씹어 먹는 것하고 어떤 게 우리의 몸에 더 좋을까요?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만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미 대충 씹어서 먹는 것보다 고기 100번 씹어 먹는 게 훨씬 소화가 잘 돼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 중요합니다. 물론 현미 채식을 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돼 최소 식사 시간이 몇 분이요?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금방 낫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오래 씹는 생활 습관을 뭐예요? 갖춰야 돼요. 남자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 빨라요? 대부분 군대에 가서 얻어온 습관들이에요. 왜? 쫄병 때 빨리 먹고 빨리 나와서 고참 들고 식기 닦아야 되고 하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럼 시간 많이 갔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천천히 씹어 먹자. 예. 천천히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지 않고 빨리 씹어 먹으니까는 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씹어요? 사람을 막 씹잖아요. 사람을 막 씹어 먹어요. 여자들 특히 모이면은 막 접시가 깨지고 막 누구 막 다 미안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충분히 걸으시죠? 맨발 걷기 하시고 저 좋은 산책로 걸으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또 뭐요? 여러분 근력 운동 하시죠? 최소한 10분 정도는 저 1층 체력 단련실에 가서 뭐요? 헬스장에 가서 10분은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다 나오시죠? 스트레칭 30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예, 훨씬 편안하시죠?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은 내가 고쳐지면은 저 질병의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이것이 뉴스타트고 이것이 에덴 요양병원에서 추구하는 방법이고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저게 사라지면서 회복의 열매가 맺히고 그 회복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건강의 열매로 맺힙니다. 박수! 예, 박수! 예, 반드시 될 거예요. 건강하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난날 어떻게 먹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아, 그래서 병이 왔어요. 틀림없죠? 재수 없어서 병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벌 줘서 절대 병 온 거 아니에요. 왜 병이 왔다고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생활 습관, 또 주변에 잘못된 그런 나쁜 환경,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병이 왔으니 아무리 약을 써봐요, 아무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봐요, 낫는가? 낫긴 나아요. 하지만 뭐요? 또 재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나를 고치니까 뭐예요? 내 몸이 고쳐져요. 병이 고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합니까? 불러봐요. 윤양기 씨 오십시오. 자, 한번 박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가사 바꿔서 완치될까요? 완치로 바꿉니다. 나는 완치됩니다. 갑니다. 한번 빰빠밤빰빰 시작. 나는 완치됩니다. 나는 완치됩니다. 나는 완치됩니다. 정말 정말 완치됩니다. 박수. 완치를 노래하면은 완치될까요? 절망을 노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자, 2018년 중풍 통계를 보니까요, 중풍 통계 약 11만여 명이 중풍으로 진단됩니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약 6만 명, 여자가 약 5만 명 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나서 2022년 4년 후에 중풍 통계를 보니까는 12만 명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자, 오늘은 이 중풍의 근원인 고혈압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혈압. 40, 50대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 전신마비의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그 뒤엔 고혈압이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가져오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아주 치명적이고 대단히 심각한 그런 합병증이 다 고혈압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계 고혈압 인구 10억 명. 지금 당신의 혈관이 위험하다. 늦어요. 이미 발견을 하고서 조치하려고 그러면 늦다 이거죠. 자, 고혈압은 정말 여러분 위험한 인자입니다. 자, 여러분의 혈압은 안녕하십니까? 혈압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적당히 있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좋아요. 큰일 나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혈압, 혈당 정상 수치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조금 높여 잡았어요. 혈당도 140까지는 정상이다. 왜? 하도 많으니까. 혈압도 130까지는 정상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혈압, 혈당. 자, 그러면 고혈압은 무엇입니까? 고혈압. 자, 한번 정리합니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내벽을 미는 압력을 말한다. 혈류량이 많거나 혈관이 좁아져 압력이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어 측정된다.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이 받는 가장 높은 압력,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피를 다시 심장 속으로 빨아들이는 이완기 압력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자, 수축기와 이완기의 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장시간 고혈압이 문제는 지속되면 이겁니다. 혈관은 손상을 입게 된다.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두꺼워진다. 이때 지방 등에 침전물이 끼게 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기도 한다.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또 침전물이 떨어져 나와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일어나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을 일으킨다. 자, 이것이 고혈압의 문제입니다. 고혈압 지금 당장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터집니다. 막힙니다. 심장이 막히면은 뭐요? 심근경색으로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로 즉사해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 심장마비로 이제 잠자다 가신 분도 있었고 일하다가 가신 분도 계셨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세상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또 뇌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중풍이 옵니다. 뇌졸중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참해요. 이 생각은 그대로인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것도 쉽게 또 세상을 못 떠납니다. 보통은 5년에서 10년 정도 뭐예요? 그렇게 누워서 생활합니다. 5층 제 사무실 바로 앞에도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고혈압으로 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막혔어요. 뇌혈관이.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성인 60대 이상의 거의 60~70%가 고혈압이죠. 다 우리 고혈압을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혈압, 이게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 사람의 합병증 위험이 1이라고 할 때 140에서 159 사이인 고혈압 환자가 허혈성 심질환에 걸릴 위험은 2배, 180 이상인 경우 뇌출혈에 걸릴 위험은 무려 33배나 크다. 자, 혈압이 높으면은 허혈성 심장에 걸릴 확률이 2배, 140에서 159까지, 뇌출혈에 걸릴 확률은 5배. 근데 이제 180 이상이 되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이고 뇌출혈에 걸릴 확률이 뭐예요? 몇 프로예요? 33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벌써 200 이상 넘어가면은 병원에서 아주 큰일 났다고 이제 약 처방을 바로 하고 꾸준히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왜 고혈압이 생긴가요? 왜요? 혈액이 빨리 흐를 때. 언제 혈액이 빨리 흘러요? 빠르게 움직일 때, 힘들어서 일할 때, 그리고 뭐요? 스트레스 쫙 받고 화를 쫙 낼 때, 그때 피가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빨리 흐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운동하면서 뭐 힘든 일하면서 또 화내면서.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혈액 양이 증가할 때 압력이 높아지겠죠. 같은 도로인데 차들이 갑자기 모여 많이 모여봐요. 차 체증이 생기죠. 이게 고혈압이에요. 이게 피가 뭐예요? 서로 밀려 있는 거죠. 그때 뭐요? 혈관을 미는 압력이 높아지게 돼서 고혈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요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 이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하죠. 자, 피를 운반하는 동맥이 뭐가 됐어요? 굳었어요. 경화. 왜 굳었을까요? 거기에 뭐가 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피가 뭐예요? 압력을 놓고 그 혈관이 헐어요. 그 헐어지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콜레스테롤이 딱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뭐예요? 이 혈관은 뭐예요? 이렇게 연동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딱 굳어 있으니까 뭐예요? 피가 갑자기 흐르면은 뭐예요? 많이 흐르면은 그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그러면 심장마비, 머리가 뭐 뇌혈관이 그러면은 뭐예요? 또 뇌출혈,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자, 언제 혈관이 높아진다고요? 이렇게 고혈압이 장시간 지속이기 때문에는 혈관이 손상을 받고 손상된 그 혈관에 노폐물들이 침전이 되고 그 침전된 상태가 경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심장으로 막히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심장병, 뇌혈관이 막히면 뭐예요? 뇌졸중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대별로 구분합니다. 자, 이게 쭉 태어나서 이제 7, 80세까지 가는데 뭐 청소년기까지 정상, 20대까지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30대 이상 가면 혈압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135에 90 평균, 60대 평균 혈압이 140에서 90, 70 이상은 이제 그 이상 올라갑니다. 150에서 90이 이제.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씁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본태성 고혈압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그 말 안 써요. 본태성.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본태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뭐예요? 혈압이 120, 80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상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까?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이겁니다.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롱 라이프 스타일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예. 자. 그래서 고혈압은 뭐라고요? 생활 습관성 고혈압이에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성 고혈압이라고요. 염증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성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쉽게 달라붙도록 만든다. 또한 안정적인 상태로 쌓여있는 노폐물의 막을 얇게 만들어 잘 터지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어내 혈관을 막히게 한다. 지방질이 가득한 결국 염증성 물질이 동맥경화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이런 일이 혈관에서 40대, 50대, 60대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맵고 짠 음식 다 이해되시죠?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일까요? 육식이죠, 육식. 육식과 과식이에요. 육식과 과일 정말 해로. 자, 이게 보세요.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가득한 혈관 속. 이런 과잉 영양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심장이나 뇌라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 자, 그러므로 이 고혈압은 다 뭐예요? 생활 습관병이에요. 고지혈증, 비만증, 당뇨병 다 생활 습관병으로 분류합니다. 그 근원은 뭐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이 좋은 혈관이 뭐예요? 예,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혈액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걸로 10개 정도 있어요. 약 5000cc. 이게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 피가. 근데 피가 양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적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정상인 게 좋을까요? 정상인 게 좋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피 양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의 피가 있어요. 왜 피 양이 갑자기 많아질까요? 염분 섭취예요. 짜게 먹을 경우에 피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게 내려가게요. 피 양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많아지면 올라가지요. 여러분, 요 혈관이 이제 그림은 그린 건데 실제 혈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짜게 먹는 분들은 그 짬 나트륨 성분이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나트륨 성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삼투압 특징.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으면 배추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서 배추가 힘을 잃죠. 그래서 배추가 쩔어지게 되죠. 똑같은 현상이 혈관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혈관이 쩔어져요. 그 혈관 안에 있는 혈관 세포 안에 있는 혈관 세포 내액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 혈관 세포 내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뭐예요? 그게 피 속으로 산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혈관 세포는 강해지게요, 약해지게요? 배추잎처럼 강해지게 약해지게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약해진 상태에서 피가 계속 흐르죠. 그러면 약한 것이 빨리 상처를 입게 돼요. 이게 그 짜게 먹는 사람들의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매일매일의 현상이에요. 이게 10년, 20년 문제 없어요. 근데 뭐요? 40년, 이제 50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드디어 뭐요? 혈관이 계속 약해지고, 약해진 상태에 혈압이 높아지죠. 당연히 또 피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혈액량이 증가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요? 혈관이 상처를 입고, 상처 입은 그곳이 뭐요? 쓰레기로 채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오니, 그래서 뭐요? 무염식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염식. 필요량의 섭취는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짠 음식과 과식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태어나서 이제 쭉 이제 갈 때까지 이렇게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현대 의학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큰일 난다. 먹지 않으면은, 실제로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터지면은 뭐예요?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이 현대의학적인 방법이고, 자, 현대의학의 고혈압 처방은 이겁니다. 환자는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 그 치료가 뭐라고요? 고혈압은 위험한 병으로 매일 약 먹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5년 정도 고혈압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뭘까요? 위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해져요. 또 이런저런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혈압약은 두 가지 큰 성분이 있습니다. 이뇨제와 혈관 확장제예요. 이뇨제는 가장 오래된 혈압약. 고혈압 위험인자인 염분으로 인해 늘어난 혈액량을 소변으로 내보냄으로써 혈압을 낮춰준다. 동맥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 혈관 수축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소 억제제도 대표적인 고혈압 약제다. 고혈압 약의 큰 두 가지 성분. 첫째는 뭐예요? 이뇨제. 피가 많으니까 뭐예요? 혈압이 올라갔죠? 그 많은 피를 뭐예요? 오줌으로 싹 내보내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이게 혈압약의 첫 번째 이뇨제. 또 하나는 뭐예요? 혈관 확장제. 도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그 오줌으로 이렇게 빼내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현대의학을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자주 보셨죠? 열심히 지금 의료진들이 바닥에 떨어진 물을 좀 닦아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닦아요? 언제까지? 계속 닦아요. 이게 고혈압 약 처방입니다. 언제까지 닦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고혈압 약 처방이에요. 자, 증상 치료하지 말고 원인 치료하자 이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 바닥에 물이 흥건히 떨어지는 원인은 뭐예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수도꼭지를 뭐 하자? 고치자. 이게 나를 고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인 거예요.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세발의 피다. 막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기로 뭐예요? 알잖아요. 그 약의 작용이 어떻고 부작용이 어떤 건지.
내가 약을 스스로 당뇨약 처방하고 고혈압약 처방해서 내 자신에게 사용하려고 하니 이 약은 이 짓하고 저 약은 저 짓하고 몸에 부작용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뭐요? 약 처방할 수 없으니 무슨 요법? 비약물적인 요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존경스럽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수도꼭지를 고치는 비약물적인 방법을 좀 잠깐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몸에 콜레스테롤 종류가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잠깐 보죠. 잘 통해야 잠깐만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 예, 됐습니다. 혈관이 잘 통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전신을 순환하는 시간 단 1분. 그러나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LDL의 증가를 그대로 방치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에 발생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팔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말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DL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 떠돌지 않도록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고속도로 혈관.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 비약물적인 요법을 하려면은 LDL과 HDL 효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LDL은 1차적으로 좋아요. LDL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이제 의학용어로 풀어지는데 이 LDL은 일단은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우리 혈관을 쭉 다니면서 찌꺼기들을 다 실어요. 쓰레기 실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LDL이. 근데 이 LDL이 트럭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 나쁜 이제 찌꺼기를 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살짝 하다가 뭐예요? 혈관 압력에 의해서 상처 있는 부분 있죠. 그곳에 갖다가 불법 투기해버려요. 그게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LDL은 1차적으로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에 좋지 않아요. 쓰레기를 혈관에 갖다 불법 투기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언제 LDL이 우리의 몸에서 많이 생성이 될까요? 육식을 주로 할 때라 이거예요. HDL 반대로 고밀도 지단백. 이 고밀도 지단백은 LDL이 갖다 쌓아놓은 그 쓰레기를 다 치워서 간으로 갖다 주든지 저 밑에 대장으로 갖다 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HDL이. 이게 고밀도 지단, High Density Lipoprotein, 고밀도 지단백이라는 용어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DL은 언제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이 될까요? 현미 채식할 때. 분명히 그럴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걷기, 조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활발해져 혈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혈관 내에서는 산화질소가 증가하면서 좁았던 혈관이 확장되고 탄력이 생긴다. 유산소 운동 이만큼 좋은 것이 없죠. 우리 에덴병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다시 말해 많이 걸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걷기. 현미 채식하고 뭐예요? 걷기를 충분히 할 때 뭐가 증가돼요? HDL이 증가되어져요. 그 HDL이 증가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속적인 걷기 등의 운동을 했을 경우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이 증가하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쌓아놓은 혈관 내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이 비약물적인 치료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요? 매일매일 HDL이 우리 몸에서 적당히 잘 분비가 되어서 동맥경화인 그 상태에 있는 쌓아진 그 콜레스테롤을 뭐요? 포크레인으로 가서 HDL이 찍어내고 뭐요? 청소하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뭐야 나 살려라? 네, 걸음아 날 살려라. 자, 따라하세요. 걸음아 날 살려라. 암도 고혈압도 당뇨도 다 여러분 걸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병. 어쩌면 걷지 않게 되면서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일지 모릅니다. 걷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절박한, 또 뭐요?
맨발 걷기. 이 바닷가에서 하는 맨발 걷기를 어싱이라고 합니다. 어스가 지구죠. 지구와 내 몸 발이 뭐 닿는 게 어싱. 예, 이거. 예, 우리 에덴병원은 이 어싱이 없는 대신에 또 뭐 있어요? 정말 좋은 또 이제 제가 가서 일하는 곳마다 이 맨발길을 만들었습니다. 살렘 힐링센터 일할 때 거기서 이렇게 맨발길 쫙 만들어서 100m 트랙인데 계속 하루에 뭐요? 몇십 바퀴씩 걷게 했고요. 여수 요양병원 일할 때도 요 맨발길을 이렇게 만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맨발길. 우리 에덴병원 와 보니까 뭐요? 또 이렇게 맨발길을 아주 아담하게 잘 해놨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이익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키고 치유하는 일이 맨발 걷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발 걷기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하세요. 최소 30분 하면 좋고요. 저 마사토 주변을요, 또 황토길을요 걷고, 저 산책로도 이제 맨발로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하는 게 조심하시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하루 1시간 정도 2달간만 걸으면은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된다. 그게 중요합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거, 정말 먹는 거 중요한 게 있잖아요. 통곡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씨눈, 쌀 씨눈, 밀 씨눈, 모든 씨앗마다 다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 속에 들어있는 게 가바인데, 자, 이 가바라는 말 참 외우기 쉬워요. 가바, 고혈압 가바, 암 너 가바. 이제 그만 가봐.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씨앗 속에, 그 씨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이 가바라는 성분인데 콜레스테롤 제거해요. HDL의 제로가 되어지죠. 예, 혈액순환 조치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가바. 쌀의 쌀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통곡식이에요. 모든 곡식의 씨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혈압을 낮춰주고 쌓인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을 제거시키는 일, HDL을 뭐요? 향상시키는 일을 이 씨눈이 해준다고요. 백민에 씨눈이 있어요, 없어요? 흰밀가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뭐 찌꺼기를 먹는 것이다라고 어떤 영양학자가 표현을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2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 훨씬 혈압이 낮더라. 아니다, 또 고기를 먹으면 훨씬 더 혈압 조절이 도움이 된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요? 채식적이죠. 채식을 하게 될 때 위장 운동이 촉진되어지고 유익균이 증가되어지고 이런 것도 다 좋은 게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독소 제거.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가 개선되어진데 왜 그런가? 여러분, 채식 성분 속에 들어있는 이게 뭐예요? 예,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요소가 있어요. 예? 색깔로 구분하면은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파이토케미칼. 카로티노이드라는 이 성분이 이 혈압 조절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 통곡식, 현미, 채식을 하죠. 운동하죠. 또 뭐예요? 이렇게 생채식 하죠. 요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좋은 결과 있게 없게요? 있다고요. 자, 지난 7월에 뉴스타트 캠프에 참석한 약 30여 명의 참가자들입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고혈압이에요. 입소하는 일요일 오후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뭐 혈관 검사까지 다 해요. 인바디하고 근육량치 다 검사하고 혈압 당연히 측정을 하죠. 다 혈압이 높아요. 어떤 분은 뭐 250 막 나오는 분도 있었고요. 혈당 막 300 나오는 분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일주일 동안 똑같이 우리가 먹는 거 먹었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 결과 대부분이 두세 명 빼고요, 다 정상됐어요.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여기에 제 동서도 참석했거든요. 당뇨가 있잖아요. 막 300 나왔다 그래요. 약을 먹고도 큰일 나죠. 마침 잠깐 이제 쉬는 어떤 그런 기간이어서 참석을 시켰는데 다 정상이, 식전 혈당이 뭐 90 나오고 식후 혈당이 뭐 혈당이 120 나오고. 여기 현미 채식하고 뭐예요? 꾸준히. 그러다가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하니까 정상이 됐는데 또 가서 뭐예요? 옛날처럼 먹고 또 이렇게 살면 뭐예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꾸준히 실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월 8일입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9월 8일부터 또 뉴스타트 캠프를 합니다. 일주일간. 참가비 25만 원밖에 안 돼요. 4인실 25만 원, 1인실 35만 원, 부부로 왔을 경우에 30만 원씩 60만 원. 자, 여러분 생각나는 가족들 있죠? 초청하셔요. 선착순입니다. 30명. 와서 이 생활하면은요, 혈압 정상이 돼요. 약, 물론 이제 먹으면서 하지만은 약 먹고 뚝 떨어져요. 그럼 약을 반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혈당도 떨어지면 서서히 약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하죠. 생각나는 분들 있죠? 참석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하고 통곡 식사하고 생채식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나라 질병 통계가 이렇게 가득한데 이제 서서히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 그러면은 나를 고치면은 드디어 이렇게 내 뿌리가 고쳐지게 되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남은 생애가 분명히 좋게 되어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타트 새 출발해봐요. 8가지 건강 회복 원리, 현미채식 건강식 해봐요.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걷기 운동도 해봐요. 온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숲길 산책길 걸어요. 몸도 마음도 치유되죠. 이제는 뉴스타트가 나의 살 길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마음 편히 그것이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진다 하면 걱정 없죠. 건강한 운동하며 마음 편히 하며 완치되지요. 마지막 한 번 더 뉴스타트 출발해봐요. 뉴스타트 새 출발해봐요. 8가지 건강 회복 원리, 현미채식 걷기 운동 마음 편히, 이렇게 하면 완출 100%. 기도하고 주무시죠. 하나님, 참 고혈압 환자가 많네요.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때문에 중풍, 또 심장마비,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얼마나 좋은 이 건강식, 또 운동, 또 이 모든 것들, 이 좋은 환경 속으로 왔으니 우리의 뿌리가 하나씩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마음 편히 갖고 이렇게 맑은 고기 마시면서 하나씩 나를 고쳐나가 병이 고쳐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십시오. 빨리 완치되십시오. 감사합니다.